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컨벤션 운영 1강에서부터 7강까지 마치고 오늘부터는 컨벤션 영어 파트를 3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컨벤션 영어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컨벤션 기획 파트를 진행할 때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국가기술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자격의 내용이나 직무 중심으로 검정시험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벤션 산업, 그 다음에 호텔 관광 실무론, 컨벤션 영어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던 내용이 컨벤션 기획, 그 다음에 운영, 부대 행사 기획 운영으로 변경이 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벤션 운영 안에 그 영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현장 조성 등록, 숙박 관리 및 식음료 관리, 그죠? 그 다음에 의전 수송 관광 프로그램, 그 다음에 회의 제작물 기획 관리, 그리고 회의 인력 관리, 회의 위기 관리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는 컨벤션 영어 3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게 될 그 영어의 내용은 상황별 회화 위주로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강 초청 영접 및 수송, 그 다음에 2강 등록 및 관광 프로그램, 3강 회의 전시와 관련된 기타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제8강 컨벤션 영어 1 초청 영접 수송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영어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회화에서도 이제 중요할 수 있는 파트긴 한데, 특히나 컨벤션 영어에서는 그 용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조금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용어를 우리가 이제 그 컨벤션 1강, 2강, 3강으로 영어가 진행이 될 때 어느 정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휘, 그 다음에 초청, invitation, 그 다음에 영접.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맞는 greeting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내는 sending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송과 관련된 transportation, 그래서 교통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컨벤션 어휘와 관련된 용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관련된 영문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국제회의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보면 사실 초청장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논문 초록에 관련된 어떠한 메일을 쓴다든지 다양한 문서 서한에 있어서 정식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주 큰 대규모 행사의 국제회의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기관들의 장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영문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the president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게 자주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Ministry of Education,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Ministry of Justice, 그 다음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이렇게 행정기관과 관련된 장들의 영문 표기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이 어휘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우리가 상황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청, 그 다음에 영접, 그 다음에 교통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회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초청과 관련된 상황별 롤플레이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invitation for welcome reception, 그래서 행사 초청 중에서도 웰컴 리셉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이 그죠? 대화할 수 있는 등장하는 2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문을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초청 중에 내용을 제가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participate in this reception? What is it for? Why don't you participate in this recepti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리셉션에 참여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What is it for?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To welcom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즉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리셉션입니다. Kind of a welcome reception, 즉 환영 만찬 리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o is the host of the reception? 그래서 우리가 그 리셉션을 주최하는 호스트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r. Kim, chairperson of the organization commit for the conference. 그래서 여기 보시면 Mr. Kim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come하고 뒤에 나와 있죠. 즉 chairperson, 즉 우리 운영위원회의 chairperson, 즉 의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For the conference, 우리가 이번에 convention, conference, 즉 회의를 진행하는 그 운영위원회 그 담당 의장이신 미스터 킴 씨가 호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When will it be held? 그래요. 그러면 언제 열리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be held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열리다, 개최되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At 7:30 on Saturday. 그래서 저녁 7시 30분 July 10, 2024에서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7시 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물으니까 드디어 이제 장소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where at the 무궁화 7th floor 호텔 롯데. 그리고 it's going to be th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recep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롯데호텔 7층에서 무궁화홀에서 이 그 웰컴 리셉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 이 웰컴 리셉션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한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얼로그에서는 그 우리가 즉 상황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물었을 때 B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특히나 행사 초청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주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을 묻는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문제를 풀거나 그러실 때 주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이나 장소가 나오는 파트에 대해서 밑줄을 조금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환영회라고 하는 즉 참가자들을 위한 웰컴 리셉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그 변경된 저희가 그 출제 유형 중에서 회화만 문제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휘뿐만이 아니라 문법, 리딩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회화에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중요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ful expression 해서 우리가 이제 각 회화, 다이얼로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useful expression으로 유용한 표현들로 해서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Why don't you participate in the reception?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문장에서 저희 리셉션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hy don't you? 라고 묻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약간 곤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리셉션에 왜 참여를 why don't you 참여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묻는 표현인데 why don't you로 물으니까 이거를
직접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why don't가 나오면 아, 권유하는 거구나, 내가 갈 만한 곳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why don't you participate in the reception? 즉 리셉션에 참여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권유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why don't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why don't you 라는 표현 대신에 또 어떤 표현들이 사용이 될까요?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ow about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형을 취해서 how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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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what about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how about, what about 이런 표현 말고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뭐뭐 하러 가자, 뭐뭐 하시죠? 라고 해서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그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사실 뭐 맛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delicious라는 것만 우리가 주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 원어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특징은 비슷한 표현들을 그냥 자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why don't you라고 하는 문장 대신에 이번에는 how about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why don't you participate in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how ab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문장이 조금 심플해지죠. 그러면서 about 다음에 동사에다 ing형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participating in the recep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what about을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How about 하고 똑같이 what about participating in the recep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 말고도 let's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et's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반드시 동사의 원형으로 우리가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let's participate in the recep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문장은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ow about participating in the reception, let's participate in the reception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하나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꼭 in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in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가는 phrase이기 때문에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 그 화학 너희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어. I'd like to participate in your class tomorrow. 내일 수업 있는 그 수업에 참여하고 싶거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도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에는 participate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리딩해서 take part i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동요로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I'm going to participate in your birthday party 이라고 해서 나 너 생일 파티에 꼭 가고 싶어, 참석하고 싶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participate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icipate in 하고 take part i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참석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particip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문장에서. 그래서 participant는 참석자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Congress kit is for all participants in the semin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그레스 킷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등록하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등록 키트라고 하는 내용을 그 전달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Congress kit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This Congress kit is for all participants in the seminar.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 콩그레스 킷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be he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열리다, 개최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죠. 이건 이제 수동형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hold라고 하는 동사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주체가 어떤 회의라든지, 그죠? 아니면 컨벤션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수동형으로 바뀌어서 be held라고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리다, 개최되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ake place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know where the next Olympic game will be held?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올림픽 게임이 혹시 어디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막 고민을 하셔. 언제 열리지? 먼저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next Olympic Games will be held in Paris, France라고 표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프랑스 파리에서 다음 올림픽 게임과 패럴림픽 게임이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next Olympic Games will be held in Paris and France라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여러분들이 be held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언제 올림픽이 열리는지, 그다음 패럴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마이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리에서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슬로건이 있어요. Paris 2024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묶음으로 들어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s gonna b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reception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honor 이런 표현 우리가 이제 국제 행사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honor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셉션에 참석하시면 영광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hono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onor라는 뜻은 have the honor of the doing something 이라는 표현은요 used for saying that you're proud to be able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honor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hono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볼까요? I was happy that I had the honor of serving my country as an ambassador. 그래서 아마 외교관으로 대사로 아마 일을 했었던 것 같죠. 대사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serving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honor는요 우리가 어떨 때도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식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 인사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죠.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you guys. with you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honor라는 것이 저는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pleasur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충분히 그 영광이다, 기쁨이다 이런 감정이 다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밤 행사입니다. Invitation for Korean Night Reception. 그래서 우리가 행사 초청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한국의 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d you hear that? 너 혹시 들었어? I got an invitation from the office. 나 오늘 사무실에서 초청장을 받았어. 그러니까 what? 뭐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모르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wha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invitation for Korean night reception. 초대장, 즉 Korean night, 한국의 밤 행사
초대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No, I didn't. What is about? 뭐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랬더니 cordially invite you to a Korean night reception.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cordially라고 하는 거는 정중하게 당신을 한국의 밤 행사에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즉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en is it going to be held? 언제 열리는데? 그러니까 from 6 to 9 p.m. Thursday, November 12, 2020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11월 10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또 이제 뭘 물어볼까요? 당연히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let me know where it is 라고 해서 어디서 열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at Conrad Hotel이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밤 행사 초청과 관련해서도 여기 잠깐이지만 초청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이 표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밤 행사 초청도 마찬가지로 장소하고 시간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가 초청과 관련해서 두 개의 그 패턴을 학습을 했는데 역시나 그 강의 내용들이 다 똑같이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묻는 그러한 루틴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표현들을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useful expression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어디에 대한 초대라고 해서 invitation fo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nvitation for Korean night이라고 하는 리셉션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nvitation for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명사로 사용이 될 때 여기 보시면 It's an invitation for gala dinner tomorrow. 내일 갈라 디너 쇼의 만찬에 관련된 초대장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an invitation for 뭐라고요? Gala dinner tomorrow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nvitation은 우리가 뭐뭐에 대한 초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동사로 초대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invite라고 하는 동사 알고 계시죠? 이 invite는 당신을 어디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문형으로 우리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invite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to가 나오는 표현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vite 목적어 t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을 어디에 라고 하는 to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vite 사람 to 장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하다. I will invite you to my house warming party so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will invite 당신을 제가 I will invite you 라고 했어요. 당신을 to my house warming party soon. 곧 있을 그 house warming party라고 하면 집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뭘까요? 네. 그 집들이죠. 집들이에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곧 제가 이사 가면 그 집들이에 곧 초대할게요. 라는 식의 표현으로 I will invite you to my house warming party soo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vitation for 그 다음에 invite 사람 그 다음에 to 장소 이 나와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이게 사실은 invite you to blah blah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표현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vite you to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아주 정중하게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cordial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ordially invite you to a Korean night reception에서 당신을 정중히 저희 한국의 밤 행사에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cordially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컨벤션이나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주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소를 물 때 where will be held라는 표현을 쓰게 안 쓰고 let me know where it is 라고 해서 조금 심플하게 질문했습니다. 그죠?
아까 let m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let'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표현을 했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et me know where it is 라고 하는 표현은 네,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me라고 하는, 그죠? 나를 집어넣어서 Let me know where it is 라고 해서 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et me know 다음에 보통은 의문사나 아니면 명사에 그냥 구나 절이 나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출발 시간을 조금 알려줘봐 라고 얘기를 하면 let me know the time of the departure 이렇게 출발 시간, the time of the departure를 좀 알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let me know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의문사로 들어간 문장이 우리가 이제 where it is라는 문장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의문문이 아닌 let me know 다음에 나왔으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let me know where it is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그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네,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자 참가 리셉션 초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자가 있지만 보통은 함께 참석하는 그저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참가 리셉션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사실은 우리가 컨벤션 운영할 때도 잠깐 나왔던 파트이긴 한데 내용이긴 한데 그 컨벤션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게 있고 보통 동반자들 같은 경우는 회의나 이런 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행사, 만찬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관광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A reception will be give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ease attend the reception. 우리가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련된 그죠? 그 표현 기억 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개최된 리셉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A reception will be given by the Ministry of 뭐예요?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ease attend the reception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있을 예정인데 참가하시겠습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Can you tell me when and where?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열리죠? 라고 질문하고 있죠. At Grand Balloon Hilton Hotel on Thursday, 24th of December 2024. 즉 2021년 12월 24일 목요일 힐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고 해서 그랜드 발룬이라고 하는 장소, 즉 구체적인 그 홀, 그죠? 방켓이 이루어지고 있는 힐튼 호텔,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an I attend the reception with my wife there? 그래서 우리 보통은 여기 이제 participant spouse라고 해서 즉 참석자의 배우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샘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그 리셉션에 참석해도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Can I attend the reception with my wife there? 그곳에 같이 참석해도 좋겠냐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Please come. 그럼요, 오십시오. Do you have any dress code for the reception? 혹시 그 만찬에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입고 가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입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Yes, 있습니다. Suit and tie. 그래서 보통은 정장과 타이를 넥타이를 매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nd please let me know if you can participate in or not be Tuesday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참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참석하지 않으실 건지를 by Tuesday, 화요일까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정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Sur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뭐야? 제가 그것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여주면서 그 파티가 기대가 됩니다라고 대화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청 행사와 관련된 시간과 장소가 여기 when, where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동반자가 참석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참석을 해도 되는 동반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게 나오죠. Can I attend the reception with my wife or my famil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우리가 중요한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게 네. 나와 있으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라고 하는 것은 그 파티를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보통은 명사라든지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to라고 하는 전치사니까. 근데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저는 그 파티를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중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encouragement, 기대를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른 표현을 보면 제가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아니면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 your visit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I look forward to your visit this Saturday 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에서 정중하게 만약에 이제 오늘 내가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정중하게 I look forward to your visit this Saturda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맨 첫 번째 나온 문장입니다. A reception will be give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자주 등장하는 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용어가 조금씩 그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 용어를 조금 잘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reception will be given by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앞에 나왔던 be held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개최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은 hold라는 단어에서 be held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be given b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be held와 마찬가지로 개최되다, 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이 만찬이 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 given by는 다른 말로 be held by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A reception will be give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by Tuesday라는 거였어. 화요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럴 때 by Tuesday라고 해서 화요일까지라고 우리가 이게 자주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요일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화요일을 before Tuesday 즉 화요일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화요일 before
Tuesday라기보다는 그냥 수요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가 되면 안 되니까 12시, 뭐 11시 59분 전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당연히 연락을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화요일이 지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b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by와 until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lease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by no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정오가 되기 전에 반드시 12시가 되기 전에 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submit 하면 제출하다라는 표현이고 registration form은 이제 그 우리가 신청서죠. 등록 신청서. 그러면 정오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제출하셔야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y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뭐냐면요. 약간 그 흐름이 있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play the game until 12?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 저 12시까지 아니면 나 12시까지 게임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때 지나고 나서 점심 먹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즉 지금 했던 행동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때 우리가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unti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lease submit your registration form by noon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n I play the game until 12? 이거는 뭐야? 12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계속해도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추천과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한국의 밤 행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웰컴 리셉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반자 관련된 그러한 초청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했죠. 이번에는 영접, greeting or sending. 우리가 이제 영접이라는 표현을 과연 영어로 바꿔보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greeting, 웰커밍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sending, 환송하는 거, 이걸 같이 영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John Smith.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저는 존 스미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Yes, I'm John Smit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항에서 게스트가 오거나 중요한 손님이 오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편말을 들고 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쪽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존 스미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I'm looking for Mr. John Smith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존 스미스 씨를 찾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랬더니 네, 제가 존 스미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Nice to meet you, Mr. Smith. 우리가 보통은요. Nice to meet you, Mr. Smith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통 이제 존 스미스라고 하면은 그 스미스라고 하는 것이 last name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 속성이나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까요? 그죠? 마지막 그 성인 last name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Mr. 스미스 씨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Nice to meet you, Mr. Smith. I'm Sang with the operational commit of this conference.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씨. 저는 이름이 이제 생이에요. I'm Sang. 제 이름이 이제 김상문인데 외국인들이 저의 이름을 부르기 좀 어려워서 저를 생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I'm Sang with the operational commit of this conference.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컨퍼런스의 회의에 그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그 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Nice to meet you too.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Thank you for coming here to pick me up. 그래서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와주셔서 데리러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Now, my pleasure. Here, let me take your bag. 그래서 짐을 주시죠. We will have a taxi. 저희가 택시 탈 예정이거든요.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Thanks. How long will it take to the convention center? 그러면서 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how long 이라는 표현을 써서 will it take to the convention center? 저희가 그 컨벤션 센터까지는 회의 장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takes about an hour maybe. 즉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오케이, good. 그래서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Did you have a nice trip? You must be tired. 라고 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택시를 타러 가면서 아니면 택시 탑승 후에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행은 어떠셨는지, 여기까지 오는지 피곤하지 않으셨는지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피곤하시겠네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리딩이죠. 여기서는 이제 인사, 웰커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존 스미스 씨가 맞으실까요? 라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짐을 조금 이제 자기가 들고 가겠다. 그 다음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 장소까지 가겠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useful express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용한 표현들 중에 보면은 look for라는 표현을 써서 누구누구를 찾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영접에서는 존 스미스 씨가 Are you Mr. John Smith? 이렇게 질문하는 것 대신에 조금 더 정중하게 I'm looking for John Smith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즉 누구누구를 찾다라는 표현이고요. I'm looking for my new coat. 제가 코트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It's really cold outside. 아니면은 제가 조금 새로운 코트를 좀 사고 싶은데 밖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perational commit이라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let me take your bag. 그래서 가방 이리 주시죠 라고 할 때 우리가 let me know where it is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그 장소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봤었죠. 여기 똑같은 것처럼 let me take your bag. 가방 이리 주시죠. 이렇게 쓸 때도 우리가 let me take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t me 다음에 동사원형 정중하게 뭐뭐 할게요 라는 식의 표현을 또 이제 두 번째 나온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소요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the convention center?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컨벤션 센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to convention center? 여기 보니까 to convention center라고 하는 도착 장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다음에는 도착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가 from blah blah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착지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how long does it take to 다음에 어디? 남대문 마켓 어디서요? 서울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from Seoul Sta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takes about an hour.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it takes an hour. 이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t takes 소요 시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이거 그냥 문장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주최 측이 주최 측의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Welcome to Busan. Is this the International MICE Business Festival Information Desk? 이곳이 국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인포메이션 데스크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공항에 보시면요. 바로 이제 그 그리팅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데스크를 만들어 놓고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끔 그죠? 뭐 어디 행사, 어디 호텔 이렇게 팻말을 붙여 놓고 아예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s this 여기가 The International MICE Business Festival Information Desk냐라고 묻고 있죠. Right,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I'm attending the conference.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참석자인데요. 참석하고자 하는데요. And I made a reservation at Paradise Hotel. 그래서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hotel for participants?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 예약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hotel for participants? 혹시 is there a shuttle bus? 셔틀버스가 있을까요? 즉 호텔로 가는 참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Is this a shuttle bus? Is there a shuttle bus? 누구를 위한? For participant. 어디까지 가는? To. 그렇죠. To the hote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Yes, may I have your name?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참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게 되죠. 이게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존 스미스 from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에서 온 존 스미스입니다. 라는 표현하고 있죠. Thank you, Mr. Smith. Please wait a second. 그래서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미스터 스미스 씨?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For a while, 잠시 확인을 한 후에 Thank you for wait.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 주셔야죠. You have a reservation at Paradise Hotel, as you said.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다이스 호텔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The next bus leaves at 5 p.m. 그래서 다음 버스는 5시에 출발합니다. I will show you the bus stop. I will show you 어디에? To the bus stop. 그래서 버스 스톱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여기 이제 그 useful expression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만약에 이제 수송편이에요. 우리가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런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아예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질문을 하겠죠. 혹시 셔틀버스가 있느냐? 나는 예약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석자의 명단을 확인한 후에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버스 시간표를 안내하죠. 근데 반드시 참석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I'm attending this conference라고 하는 useful expression이 나왔습니다. 즉, 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I'm attending this conference. 즉,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I'm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즉,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참석하다. 오히려 이제 쉽게 attend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도 참석하다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I'm attending this conference. I'm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ext bus leaves at 5 p.m. 그래서 다음 버스가 5시에 늘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요, 그 버스 시간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인 경우에 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시간이 꼭꼭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The next bus leaves at 5 p.m. 그래서 5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라고 해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때 버스 시간은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스는 오후 5시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every hour on the hour 이런 표현입니다. every hour on the hour. 이건 뭐냐면 매 시간 정시라는 표현이거든요. The shuttle bus leaves every hour on the hour. 즉 뭐야? 매 시간 정시에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즉 루틴한 그 시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useful expression 중에는 I'm attending, I'm participating
in이라고 하는 단어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청, 그 다음에 영접, 그 다음에 수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즉 상황별 대화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useful, 각각의 대화에 맞는 유용한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 실제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take part in.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그 대화 내용에서 나왔던 att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다, 개최되다라고 하는 단어, be hel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be held와 똑같은 표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be given 이라고 하는 단어, 주체하다, 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how long does it take to, 그 다음에 목적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출발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ow long does it take to, blah, blah, blah 이렇게 표현하실 때 어디까지 걸리나요? 라고 하는 그 소요 시간을 묻는 질문들이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it takes about an hour,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회의가 진행이 되거나 파티가 진행이 되거나 모든 리셉션, 디너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참석자들 또한 저도 이 대회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look forward to, 그 다음에 ing 형태의 그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 대화 내용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아주 훌륭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중함을 나타내는 cordially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cordially invite you to our reception. 뭐 tomorrow 아니면 뭐 tonight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그 회화 위주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가로 안에서 가장 적절한 문장은 Welcome reception will be held today. 이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 be held라는 거. 초청 만찬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Do you want to participate? 즉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Yes, I'd like to attend it. 네, 저 참석하고 싶어요. participate이라고 물었지만 우리가 attend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죠.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it? 그랬더니 All registered participants may attend it by free 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등록 그 참석자들은 may attend it by free, 공짜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attend라고 하는 단어는요, 뒤에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해서 마치 participate in처럼 전치사 in이 들어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attend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행사, attend the reception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무료로 그곳에 참석하다, by free. 우리가 무료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회화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complimentary, free of charge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It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fee. 그래서 등록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at Grand Balloon Hilton Hotel at 7 p.m. 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참석을 해라. 웰컴 리셉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참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기 등록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 무료입니다. 모든 등록 참석자들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시간과 장소를 묻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 장소를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그랜드 발론이다. 즉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여기 힐튼 호텔 7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여기 이제 답은 Do you know the time and the venue? venue라고 하는 것은 행사 장소를 우리가 venue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Let me know the time and the venue.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라고요? Do you know the time and the venue? 뭐 do you have any dress code for reception? 물론 여기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충분히 내용에. 근데 뒤에 그랜드 발론과 7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시간과 장소를 묻는 질문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음 대화에서 마지막 A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진행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대화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A의 질문에 대해서 B가 적절하게 대답하는 그러한 그 흐름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d like to invite you to join our welcome and dinner reception. 당신을 웰컴 디너 세션에 조금 조인하도록 초청을 하고 싶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주 정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Thanks for the invitation.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 will it be held? 어디서 개최가 될까요? 어디서 열릴까요? 그랬더니 On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 첫날 열릴 예정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You mean the 7th of February?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콕 집어서 질문을 또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죠. 2월 7일 그 첫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Yes, and it starts at 6 p.m. at the balloon of the Hotel Miramar. 그래서 장소까지도 여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How about the dress code? Is a casual wear alright? 그래서 혹시 드레스 코드는 어떨까요? 혹시 is a casual wear alright? 제가 캐주얼하게 입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 Sure, you can dress casually. 라고 해서 그럼요.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정답 4번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방금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How was your flight?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서 손님을 맞는 경우의 내용이죠. How was your flight? 그랬더니 It wasn't bad.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다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비행은 어땠어요? It was a long trip though. 괜찮았는데 조금 길더라고요. 장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You needed to take a rest to get over blah blah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휴식을 좀 취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즉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Yes, I need some sleep.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시간의 비행기라고 하는 힌트가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jetlag죠. 그래서 장시간 비행기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시차로 인한 피로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jetlag 시차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컨벤션 영어 1 파트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번 그 컨벤션 2의 강의는 등록과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